이번 시간에는 우리 클래스와 메소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클래스와 메소드 하고 나왔습니다. 자, 클래스가 뭐냐? 내가 어떤 땅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지으려면 바로 공사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뭘 먼저 만들어야 돼요? 설계 도면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그 설계 도면이 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해서 그 설계 도면에 들어가는 게 이제 땅이 큰 땅이 하나 있을 때 어디다가 안방을 놓고 작은 방은 어디다 놓을 건지 화장실은 어디다 놓고 주방은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리고 창문은 어디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문은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런 것들 미리 전부 다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것처럼 객체라는 걸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필드라는 거랑 이제 함수, 메소드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정의하는 그런 설계도, 그 설계도를 보고 우리는 클래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아무리 작은 집을 지어도 우리가 설계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자바에서 아무리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 때 순서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거. 맨 처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클래스의 이름을 먼저 정해줘요. 클래스의 이름을 정한다. 내가 집 짓는 사람인데 집을 한 채만 짓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평생. 그죠? 그래서 여러 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주소에 어떤 집이다. 이거는 어느 주소에 어떤 집이다 하고 우리가 설계 도면에다가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클래스의 이름을 먼저 정의를 해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필드를 사용할지, 어떤 함수를 사용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든 집을 만들든 그런 것들을 짓기 전에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설계도를 먼저 그려줘야 돼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요 클래스라는 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우리가 요 객체라는 거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드랑 함수랑 이런 걸 정의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정의를 다 해놨으면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객체 생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도면을 다 그렸으니까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동차 설계 도면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만들어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라는 거를 생성해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객체 생성할 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new라는 요 명령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 줄 때는 클래스라는 명령어를 쓰고 객체를 생성할 때는 우리가 new라는 명령어를 쓴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 명령어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객체 생성까지 다 끝났으면 그 생성된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코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생성해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자바에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객체를 생성을 해요. 생성해서 그 생성된 객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는 이 코드가 너무 길어서 제가 나눠서 썼어요. 원래 요게 요 위에 있었어요. 요 위에 있었는데 이거를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이쪽 왼쪽에 있는 코드를 먼저 보니까 이제 클래스로 시작했습니다. 클래스로 시작했다 그 얘기는 얘는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는 그런 명령어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하는 게 클래스 정의하는 거. 이제 설계 도면 만드는 거요. 그때 이제 엠플리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클래스의 이름이에요, 이름. 내가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그때 이름을 뭘로 하겠다? 엠플리라는 요 이름을 하겠다. 요런 이름은 마음대로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괄호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이제 중괄호가 끝났죠.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이 클래스에서 이제 사용할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선언해 준 겁니다. 여기서 정의한 그런 변수를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의 속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선언한 그런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네들을 클래스 속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사원 번호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변수 선언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도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해서 이름이라는 변수는 스트링 해서 문자열로 입력받을 거고요. 그리고 사원번호하고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그냥 입력받을 겁니다. 정수용으로 입력받아라 그렇게 써준 거고 성별은 이제 논리값으로 그렇게 입력받아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해서 지금 사용한 요만큼 있죠. 요만큼의 명령어가
우리 변수 선언할 때 스트링이 됐든 인트가 됐든 이런 것들 불린이 됐든 이런 것들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자료형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자료형의 이름은 뭐다? 앰플리라는 요 이름의 자료형이 하나 생긴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public class example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여기서 이제 가로가 시작됐고 여기서 이제 가로가 끝났어요. 이게 이제 실행 클래스 시작점이요. 이제 클래스를 시작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ublic state void main 하고 메인 함수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메인 함수, 메인 메소드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때 이제 void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응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대로 그냥 실행하고 이제 끝나더라. 자, 그 다음 줄 보니까 여기 보니까 new라는 요 명령어가 나왔죠. new라는 명령어가 뭐라 그랬어요? 객체 변수를 우리 생성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new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었으면 객체 생성을 해야 이 생성된 객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이제 new라는 명령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앰플리라는 요 객체를 이제 생성해라. 그때 이제 사용할 변수명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변수명 써놓은 거고요. 그 앞에다가 이제 클래스 이름 이렇게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 변수를 우리가 생성하게 되면 자, myzik 하고 이렇게 이제 변수가 이제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설계 도면 보니까 이름이다, 사원 번호다, 급여다, 성별이다 해서 요 네 개의 속성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 변수 하나가 이제 네 가지 값, 저 네 가지 값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이제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칸 이렇게 네 개의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변수, 기억 장소가 이렇게 네 칸이 잡힐 거예요. 그때 이제 변수명이 myzik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칸의 이름은 na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칸의 이름이 myzik이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myzik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께 id, number 해서 사원번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그 이름이 myzik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점 찍어주고 셀러리.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 장소 요 칸의 이름이 myzik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성별이다 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myzik이라는 요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해서 이름이다, 사원 번호다, 급여다, 성별이다 해서 요 네 가지 속성을 쓴다 그랬고요. 그 네 가지 속성을 어디서 쓰겠다? 어떤 변수에서? 내가 여기서 써놓은 그 변수명, 요 변수에서 이제 그 속성을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해서 이 변수에 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홍길동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홍길동이 요 첫 번째 칸에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yzik이라는 요 변수에 id num이라는 요 속성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17001 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의 이 속성에다가 지금처럼 4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이제 450만 원이 쭉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myzik이라는 이 변수에 이 성별을 나타내는 이 속성에다가 true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이제 true 하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해서 내가 선언한 그 객체 변수 있죠. 그 객체 변수에 각각의 이제 속성에다가 값들을 다 넣어줬습니다. 넣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그 밑에 네 줄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F하고 전부 다 써져 있죠. 그럼 얘네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출력해라, 출력해라, 출력해라. 그거죠. 출력을 하긴 하는데 어떤 거를 출력해라? 이 myzik이라는 요 변수의 name이라는 속성을 출력해라. 그 다음에 사원번호 출력해라. 그 다음에 급여 출력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출력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name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트링으로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id number라는 거는 얘는 이제 int로 선언했고 그 다음에 salary라는 것도 int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논리값으로 그렇게 선언해 줬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이라는 건 스트링, 문자 열 형태로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사원번호하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라고 해서 정수용으로 출력해라. 성별이라는 속성은 그냥 논리값으로 그렇게 출력해라. 그때마다 전부 다 이제 역슬래시 n 해서 우리 다음 줄로 줄바꿈 해주는 그 제어 문자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출력되는 게 이름 먼저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홍길동하고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 문자 때문에 이제 다음 줄로 내려가서 17001 하고 이렇게 출력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되는 게 450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되는 게 이제 성별 값에 이제 논리값이 들어있으니까 true로 하고 그대로 그냥 출력이 될 겁니다. 해서 이제 왼쪽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여기서 이제 new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스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하시고요. 객체를 이제 생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은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형식만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